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통계 및 실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12강 이 마지막 강의 통계적 가설 검정, 우리가 11강에서는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12강에서는 통계적 가설 검정, 가설을 설정하여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설 검정이란 것은 모집단에 대한 어떤 가설을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모집단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뒤에 표본을 관찰을 통하여 그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 방법을 가설 검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조사하려고 하는 그 명제가 바로 가설인데, 평균이 뭐뭐뭐이다, 혹은 시청률이 몇 %이다 라든가, 혹은 A약과 B약은 효과가 같은 약이다 라든가, 여러가지 우리가 가설, 이 명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설은 항상 귀무가설 요거를 H0로 합니다. 귀무가설을 null hypothesis에서 요 H에서 H0로 귀무가설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대립가설은 H1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대립가설은 항상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통해서 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가설 검정이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표본을 관찰하죠. 또는 실험을 통하여 귀무가설과 요 대립가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귀무가설을 설정을 하죠. 그리고 대립가설도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를. 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귀무가설, 예를 들어서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 뮤가 20만원이다. 대립가설은 요거는 H0가 되겠죠. H0는 20만원, 뮤 이퀄 20만원. 그 다음에 대립가설 H1은, 자, 모집단의 평균은 20만원이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가설을 설정할 때는 그 모수에 대한 가설 중에서 항상 간단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귀무가설로 설정을 합니다. 그냥 간단 명료하게 구체적인 표현으로 귀무가설을 설정을 해야 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세 번째, 검정 통계량과 유의 수준. 자, 우리가 가설을 설정을 하고 검정을 하는데 그때 검정 통계량을 산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T 값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유의 수준을 설정을 해요. 검정 통계량을 산출을 하고, 그리고 유의 수준을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게 되는데, 우선 요 검정 통계량, 요 검정 통계량은 테스트 스태티스틱, 그래서 보통 T 값으로 표현을 하고요. 검정을 할 때 이용되는 통계량이에요. 귀무가설 하에서 표본 분포를 바탕으로 유의 수준에 대응하는 기강력을 또 설정을 해요. 기강력. 검정 통계량의 그 실현값에 대응하는 요 T값을 구하고, 우리가 T값을 우선 구해요. T값을 구하고, 그리고 유의 수준을 설정해요. 유의 수준은 바로 기강력을 말하는데, 유의 수준을 설정을 해서 비교를 합니다. T값을 구하고 유의 수준과 비교를 통해서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면은 귀무가설을 채택, 즉 accept 하고요. 그리고 검정 통계량의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작으면 요 귀무가설을 기각, 즉 reject 하게 됩니다. reject. t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면 accept 하고 나타날 가능성이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을 한다. reject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1종 오류와 1종 오류를 우리는 알파라고 하고요. 제2종 오류를 우리는 베타라고 그래요. 자, 1종 오류, 1종 오류 타입 1 오류, 그 다음에 2종 오류 타입 2 오류인데, 1종 오류를 우리는 가설이 오를 때, 가설이 옳아요. 가설이 옳습니다. 오를 때. 자, 보세요. 가설이 참이에요. 참. 가설이 참이에요. 옳아요. 가설이. 근데 가설이 옳지, 가설이 옳아요. 옳은데, 가설이 참인데, 가설이 참 옳아요. 그런데, 가설이 옳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제1종 오류예요. 1종 오류. 이거죠. 제1종 오류. 자, 가설은 맞아요. 가설이 맞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내려? 옳지 않다라고 내리는 결과를 옳지 않다라고 내리는, 옳은데 옳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제1종 오류, 즉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가설이 옳지 않아. 가설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옳다라고 잘못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이것도 오류죠. 자, 옳지 않은데 옳다라고 옳지 않은데, 가설이 옳지 않은데 맞다라고, 가설이 참이다라고 오류를 참이라고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오류죠. 이거는 2종 오류입니다. 옳은데 옳지 않다라고 내리는 걸 1종 오류 알파, 그리고 옳지 않은데 옳다라고 내리는 오류를 베타라고 합니다. 베타. 그래서 알파와 베타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두 종류의 오류는, 오류의 가능성은 당연히 작은 것이 바람직해요. 작을수록 좋아요. 오류의 가능성은. 자, 두 종류의 오류를 어느 한계를 넘어서 동시에 작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모두를 동시에 작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오류를 일정 수준까지 인정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오류, 즉 틀릴 가능성을 어느 수준까지, 일정 수준까지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게 바로 유의 수준인데, 제1종 오류의 확률을 우리는 일정 수준으로 설정을 해요. 즉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세요. 일정 수준까지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유의 수준이라고 해요. 유의 수준. 해서 이 제1종의 오류의 확률을 우리는 일정 수준으로 인정을 하면서 설정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유의 수준이라고 해요. 알파예요. 알파. 이게 틀릴 가능성. 참인데 결론을 잘못 내릴 가능성을 인정을 해요. 그 인정하는 그 범위는 관례로는 보통 1%, 5%, 일반적으로 1 내지 5%까지 인정을 해요. 틀릴 가능성을. 자, 내가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이 틀릴 가능성이 1% 혹은 5% 된다는 얘기예요. 뭐 10%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드뭅니다. 관례로는 1, 5, 10% 하는데 대부분은 1 내지 5%로 이 유의 수준, 틀릴 가능성을 설정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유의 수준을 설정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기각력을 정해야 되는데, 유의 수준과 기각력. 가능성이 크다, 작다라는, 아까 우리가 t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또는 작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요 알파인데, 유의 수준은 알파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 1%, 5%를 보통 이용을 하고요.
뭐 어쩔 수 없을 경우 10%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의 수준 알파를 만약에 우리가 5%까지 인정하는 거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귀무가설 하에서 구한 검정 통계량의 값이 검정 통계량의 요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5% 이하이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요. 귀무가설을 기각해요. H0. 그리고 5% 이상이면은 채택을 하게 됩니다. 5% 이상이면. 자, 유의수준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확률의 크기예요. 다시 말해서 유의수준. 틀릴 가능성인데 참인데 옳은데 틀리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잘못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바로 요 유의수준인데 이 유의수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는 확률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 귀무가설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확률의 크기예요. 자, 귀무가설이 옳아요. 귀무가설이 옳은데도 가설이 옳은데도 가설이죠. 귀무가설이 참이야. 참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확률의 크기죠. 확률의 크기. 5% 참인데 잘못 결론을 내릴 가능성의 크기예요. 크기가 바로 요 유의 수준입니다. 자, 그럼 기각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 크리티컬 리전에서 C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서 확률이 유의수준 알파인 부분을 말해요. 알파인 부분. 그 우리가 기각을 하게 되는 영역, 알파인 부분을 말해요. 이 알파. 2분의 알파. 알파인 부분을 말합니다. 이 알파인 부분을 기각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요게 기각력이다. 요게 알파다. 이게 예를 들어서 5%다. 알파가 5%. 이 영역을 우리는 기각력이라고 합니다. 기각력. 요 영역을. T값이 요 기각력에 속하게 되면은 그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값이 기각력에 속하게 되면 T값이 요 기각력에 속하게 되면은 기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속할 확률이 유의수준인 요 알파인 영역이에요. 알파인 영역. 검정 통계량 T값이 구한 통계량 값이 기각력에 속할 확률이 바로 요 알파예요. 알파. 만약에 T값이 이 알파인 영역에 속한다라고 하면 기각하게 되는 거죠. 기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대립가설과 기각력. 자, 7번째. 기각력의 위치는 대립가설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알파인 영역이죠. 기각력은 알파인 영역인데 그 위치는 대립가설 H1, H1이에요. H1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대립가설의 형태는 가설 검정의 목적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대립가설의 형태는 양측 검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대립가설이 또 단측 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양측 검정이라는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분포가 있으면은 요 기각력이 양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가 양측 검정이고, 그리고 왼쪽 검정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왼쪽 단측 검정은 기각력이 왼쪽만 있는 경우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경우, 그리고 당연히 오른쪽 단측 검정은 오른쪽에 요 기각력 C 알파인 부분이 있는 경우죠. 오른쪽 단측 검정은 이와 같이 오른쪽 단측 검정 기각력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게 되고요. 이와 같이 대립가설의 형태는 가설 검정의 목적에 의해서 양측 검정 이렇게 기각력이 양쪽에 알파인 영역이 양쪽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은 채택력이라고 합니다. 기각력과 채택력. 자,
기각력, 이 부분이 기각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측 검정 왼쪽, 이 부분이 T값이 여기에 속하면, 이 부분에 속하면은 기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T값이 속하면은 채택을 하게 됩니다. 채택. 그리고 오른쪽 단측 검정은 기각력이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인 영역이 오른쪽에 위치하고요. 해서 이 부분에 T값이 속하면은 기각을 하고 그리고 T값이 이 부분에 속하면은 채택을 하게 됩니다. 기무 가설을 채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립가설 형태는 가설의 검정의 목적에 의해서 이와 같이 양측 검정, 단측 검정, 왼쪽, 오른쪽 단측 검정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우선 양측 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양측 검정은 기무 가설이 모수가 특정 값이다 라고 할 때, 모수가 특정 값이다 라고 할 때, 대립가설이 모수가 특정 값이 아니다 라고 주어지는 경우에요. 그 검정의 목적이죠. 즉 특정 값이 아니다 라는 그런 대립가설이 주어지는 경우,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경우에 대립가설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기무가설이 자, 모집단의 평균이 특정 값이다. 뮤제로. 즉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이 80이다 라고 기무가설이 주어지고, 그리고 대립가설이 이와 같이 H1, 자,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 뮤제로 80이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주어질 때, 이때 양측 검정을 하게 돼요. 양측 검정. 이렇게 양측 검정. 기각력이 이와 같이 양쪽에 주어져요. 이렇게. 이 부분이 알파인 영역이에요. 알파인 영역. 이 부분이 채택 영역이고요. 그리고 왼쪽 단측 검정과 오른쪽 단측 검정인데, 위와 동일한 귀무 가설에 대해서 똑같은 귀무 가설이에요. 뮤제로가 즉 모집단 평균이 뮤제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80이다 라고 했을 때 대립가설을 모수가 뮤제로보다 작다. 자, 이와 같이 모평균이 80보다 작다로 주어지는 경우, 작다라고 주어질 때 이때 왼쪽 단측 검정을 하게 돼요. 이렇게 기각력이 왼쪽에 속하게 돼요. 이렇게 알파인 영역이, 이 부분 알파인 영역이 왼쪽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이 모수 뮤가 80보다 크다, 모수가 뮤제로보다 크다로 주어지는 경우, 이때는 오른쪽 단측 검정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요 알파인 영역, 이 부분이 기각력이 되죠. 해서 이와 같이 왼쪽 단측 검정과 오른쪽 단측 검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립가설에 의해서 이 검정의 형태가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좌측 검정과 우측 검정. 두 모집단 모평균의 동일성 검정에서도 똑같이 기무가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모집단 평균이 뮤제로가 아니다, 작다, 크다와 같이 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가설 검정의 그 과정, 단계인데, 가설 검정을 할 때 그 순서 어떻게 하는지 그 단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설 설정이에요. 당연히 가설 설정.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검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기무 가설 H0와 대립 가설 H1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합니다. T 값을 우리가 구해요. T 값을 구하고, 그리고 그 검정 통계량의 그 분포를 우리가 구해요. 분포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각력을 설정을 하고 임계값을 우리가 찾아냅니다. 계산을 해요. 자, 유의 수준을 정합니다. 기각력을 설정을 하려면 우리가 유의 수준을 정해야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양측 검정, 단측 검정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 단측 검정이 있는데 그 기각해야 되는 기각력을 설정을 할 때 당연히 유의 수준을 정하고 기각력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서 가설의 형태에 따라서 유의 수준에 해당하는 기각력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임계값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정해졌으니까 기각력도 정해졌고 유의 수준을 정하고 기각력 정해졌고 그리고 그 임계값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제 검정을 하면 돼요. 자, 단계 2, 3에서 구한 검정 통계량의 값이 T값이 기각력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통해서 기각력에 속하면 기무가설 H를 기각을 하고요. 속하지 않으면 기각력에 속하지 않으면 가설을 H0를 채택을 함으로써 가설 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설 검정은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검정 통계량 값 구하고 그리고 통계량의 분포를 우리가 구하고요. 그리고 유의 수준을 설정하고 기각력을 설정하고 임계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계 2, 3에서 구한 검정 통계량 값이 기각력에 속하는지 아니는지 기각력에 속하면 기무가설 H0를 기각하고 기각력에 속하지 않으면 기무가설 H0를 채택을 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설 검정을 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째 단일 집단의 모평균 뮤에 대한 검정. 자, 검정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일 집단이에요. 집단 모평균에 대한 검정이에요. 모평균에 대한 검정. 첫 번째 가설 설정. 자, 기무가설은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이 뮤제로 예를 들어서 80이다. 자, 대립가설을 아니다, 작다, 크다 라고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뮤제로는 구체적으로 주어진 특정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평균이 80이다, 뭐 90이다 라는 식으로 주어진 특정 값을 말하고요. 그리고 대입가설 H1에 주어지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가설은 가설 검정에서 알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자, 그냥 아니다 라고 할 건지 아니면 목적이 모집단의 평균이 어떤 특정 값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왼쪽 단측 검정이죠.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대립가설을. 그리고 아니면은 요 특정 값 예를 들어서 8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고 싶을 경우 이 경우는 대립가설을 뮤제로보다 크다라고 설정을 하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검정 두 번째 단계 통계량을 구하고요. 그리고 분포를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자, 표본평균 X바와 모분산을 각각 다음과 같다고 할 때 표본평균 요 X바와 분산 S 2승을 다음과 같다고 우리가 했을 때 평균이죠. 그냥 평균이고요. X바. 그리고 이 분산은 편차제곱의 합을 D-1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요 표본평균 X바입니다. X바이고요. 그리고 이 X바이가 되고 이 X바를 이 표본평균의 분포를 요 표본평균을 표준화하죠. 이거 X바의 표본평균의 분포는 다음과 같아요. 해서 표본평균의 표본 분포는 우리가 앞에서 표본과 표본 분포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요 X바 표본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그때 표본평균 분포의 평균, 표본평균의 이 분포, 표본평균 분포의 평균은 뮤고요. 뮤.
바로 모집단의 평균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2승입니다. 2승 해서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요 표본 평균 요 x 바 값을 이 분포를 표준화를 하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는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준화를 합니다. 표준화를 하면은 그러면은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는 합니다. 표본 평균 분포를 요 x바를 표준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표준화를 하면은 우리가 표준화를 할 때는 값에서 평균을 빼주죠.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뮤니까 빼주고, 그리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2승이니까 루트를 쓰면은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가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시그마. 그리고 이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표준 정규 분포로 봤는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죠. 이게 바로 표준화 x바를 표본 평균 분포를 표준화했을 때 이같이 우리가 요 표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t값이라고 합니다. t값이에요. 자,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 이와 같이 우리가 표준화를 통해서 이 t값을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요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때 n이 표본의 수가 30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요. 자,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모분산이 30보다 큰 경우는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하는데 표본 평균 분포를 표준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t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대로 같습니다. 같은데 표준화할 때 값에서 평균을 빼주잖아요.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뮤니까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마찬가지로 표준 오차,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 오차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지,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대신에 우리가 실내 구간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그마 대신에 표본 편차, 표본의 요 표준 편차 S를 이용합니다. S를 이용해요. 요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하면은 정규 분포를 따라요. 요같이 분산이 평균이 0, 분산이 1인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해서 요 t값을 구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실내 구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정규분을 n이 30보다 클 때는 그냥 정규분포를 이용하면 돼요. 실내 구간 구할 때도 n이 pq가 크면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했듯이 검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30보다 작을 때 우리가 t분포를 실내 구간 구할 때 t분포를 이용했는데, 여기서도 t값을 구할 때 마찬가지로 요 같은데 표준화하는 것은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요 s를 이용을 합니다. 똑같이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요 s를 똑같이 시그마를 대신에 요 s를 이용을 하는데, 대신에 요거는 정규 분포가 아니라 t분포를 따라요.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는 그 점이 다릅니다. 해서 실내 구간 구할 때도 우리가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시그마 대신에 s 표준 편차를 이용을 했는데, 표준 편차를 이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검정을 할 때도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표준 오차에서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합니다. 똑같이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을 하는데,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하는데, n이 30보다 작을 때는 t분포를 따르고요. n이 30보다 크면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검정입니다. 검정을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t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유의 수준을 정하고 검정의 종류, 그 검정 목적에 따라서 단측 검정이 될 수도 있고 양측 검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검정의 종류에 따라서 기각력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기무가설에서 구한 검정 통계량의 값이 즉 다시 말해서 요 검정 통계량의 값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요 표본 평균 분포의 를 갖다가 정규 표준화를 하면은 요 바로 t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승이니까 n분의 시그마 승이니까 루트를 쓰여서 표준 편차를 산출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해서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표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t값이 되고요. 모분산이 알려져 있을 경우는 이와 같이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통해서 요 t값을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n이 클 경우는 그대로 요 s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을 하지만 n이 30보다 크면은 정규 분포에 근사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용하면 되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n이 30보다 작을 경우,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n이 30보다 작을 경우는 요 t값은 그대로 똑같이 구하는데 그때 정규 분포가 아니라 t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t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t값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이 구한 t값이 기각력에 속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요. 기각력에 속하지 않으면 이 기무가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얘를 가지고 한번 검정을 한번 해볼게요. 2009년도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신입생의 평균 신장이 140cm 였어요. 모집단의 평균이 140cm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신입생의 평균 신장이 증가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2019년에 초등학교 신입생 100명을 n이 상당히 크네요. 30보다 를 뽑아서 크니까 n이 크죠. 그러니까 그래 이게 정규 분포예요. 어쨌든 n이 크면은 정규 분포예요. 모분산이 있든 없든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신입생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표본 평균이 요 x바죠. 요 표본 평균이 145cm였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s가 20cm. 자, 우리가 모분산을 몰라요. 하지만 요 s는 알 수 있죠.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 그러면은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t값을 구할 때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을 하는데 n이 30보다 크니까 t분포가 아니라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정규 분포를 이용하면 돼요. 표준 정규 분포. 그래서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신입생의 평균 신장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가를 검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가설을 설정을 하는데 지난 10년간 평균 신장이 증가했는가를 검정하고자 하는 거죠. 목적은. 목적이 지난 10년간 평균 신장이 증가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니까 가설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무 가설은 당연히 H0니까 모평균이 앞에서 우리가 140이었죠. 처음에 140 증가했는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증가했는가니까 대립가설은 요 뮤가 모집단의 평균이 140보다 크다. 대립가설은 크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기무가설은 모평균은 140이다. 대립가설은 컸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대립가설은 140cm부터 크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검정 통계량과 분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기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은 아까 우리가 t값은 tx는 그래서 우리가 가설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검정 통계량과 분포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t값은 앞에서 우리가 표본 평균 분포의 요 x바라는 변수
를 표준화를 하면은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뮤였어요. 그래서 뮤로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면 되는데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2승이었는데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요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바로 요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분산을 모르니까. 하지만 요 모분산을 모르니까 시그마 대신 s를 이용하지만 n이 100보다 30보다 크니까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표본 평균은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은 145였고요. 그리고 뮤는 모집단의 평균은 140이었어요. 40. 그리고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는 20이었고요. 루트 100. 표본의 수는 100이니까 대입해서 풀면은 t 값을 우리가 검정 통계량 값을 2.5를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유의 수준과 기각력. 유의 수준과 기각력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n이 30보다 크니까 t 값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라요. 우리가 구한 앞에서 이 t 값은 당연히 정규 분포 표준화한 이 t 값은 바로 정규 분포에 근사합니다. 정규 분포에 근사해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의 수준을 정하고 몇 %로 검증을 할 건지 유의 수준을 틀릴 가능성을 얼마까지 용인하느냐라는 얘기죠. 즉 용인할 수 있는 틀릴 가능성을 0.05%로 여기서는 하고요.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에서 임계값을 우리가 구해야만 합니다. 임계값을 구하는데 임계값은 그래서 우리가 유의 수준을 0.5% 틀릴 가능성을 5%로 했을 때 0.05 알파인 영역이 0.05고요. 그리고 모집단의 평균이 크다. 뮤보다 크다라는 것이니까 키가 컸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가설 검정 대립가설이 10년간 키가 컸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즉 140보다 컸는지를 키가 증가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우측 단측 검정이 되고요. 그리고 유의 수준이 5%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죠. n이 30보다 크고 그래서 정규 분포 우리가 앞에서 임계값을 그 개수를 구할 때 실리 구간에서 이 90%일 때 이 영역이 90일 때 0.9일 때 이 임계값이 1.645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1.645 그 다음에 1.645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임계값은 1.645가 되고요. 임계값은 그리고 알파인 영역이 여기가 5%죠. 여기가 5니까 알파가 5니까 보세요. 여기가 알파가 5니까 여기가 5고 이 부분이 5잖아요. 5. 이 부분이 5면은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도 5%이면은 중간이 90이 되잖아요. 90%이기 때문에 90일 때 임계값 개수는 1.645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5%죠. 5%, 0.05. 그리고 좌우 대칭이니까 정규 분포는 여기가 5%가 되니까 이 전체 영역은 0.95지만 이 중간 영역 이 부분은 90%가 되는 거죠. 90일 때 임계값은 1.645. 자, 임계값을 우리가 찾아냈고요. 그리고 자, 임계값을 구하고 기각력을 우리가 이제 기각력이 속하는 임계값은 1.645이고 앞에서 우리가 t값을 2.5로 구했습니다. 이 검정 통계량 값 t값이 2.5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자, t값은 2.5는 임계값 1.64보다 크죠? 이 부분에 속합니다. 이 t값은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t값은 어디에 속해요? 기각력에 속합니다. 이 부분이 채택력이고 자, 여기까지가 1.645보다 작은 부분이 채택력이에요. t값이 만약에 요 1.645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기문가설이. 그리고 이 부분이 기각력이니까 현재 우리가 구한 t값은 2.5로 1.64보다 큰 쪽, 즉 기각력에 속하니까
기무가설은 기각이 돼요. 기무가설. 뮤는 140이다라는 기무가설은 기각이 되고, 뮤는 140보다 크다라는, 대립가설이 채택이 됩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네. H1이 채택을 하게 됩니다. 즉, 기무가설 H제도는 기각이 되고, H1 대립가설, 즉, 뮤가 모집단의 평균이 140보다 크다라는 대립가설이 채택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니까 유의수준 5% 하에서 판단을 했을 때, 즉 틀릴 가능성을 5%로 전제를 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신입생의 평균 신장은 증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초등학생의 신입생의 평균 신장은 지난 10년간 증가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